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7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개표 종료 직전까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허샬 워커 후보를 간신히 누르고 연방 상원 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연방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으로 추가 더 기울게 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예측을 불허하는 엎치락 뒤치락 혼전 양상이 밤 10시 36분 개표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이어지다 결국 라파엘 워녹 의원이 5만 5천 표, 0.6% 차이로 가까스로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석수는 51대 49가 돼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워녹 의원은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연방상원 의원과 흑인 재선 의원 기록을 갖게 됐으며 민주당은 지난 15년간 조지아의 연방상원 두 의석을 모두 점유했던 공화당의 자리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온라인 거래 등으로 $600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자동으로 IRS에 보고되기 시작해 불안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액 거래에도 세금을 물어야 하거나 비용을 공제받아도 상당히 번거롭게 되고 IRS의 자금 추적을 받는 모양새가 돼버려 거센 논란을 사고 있으며 법 개정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국민 아빠로 불리다가 수십 건의 성범죄 의혹을 받고 추락한 코미디언 빌 코스피가 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번에는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쇼의 단역으로 등장했던 여성 출연자 등 5명이 코스비에게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5일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코스비가 코스비쇼의 명성을 악용해 자신들에게 조언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성적으로 강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비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원고들이 돈을 노리고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전광은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한국 시각 6일 전 목사와 또 다른 목사 한 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 전문의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이 대위는 전체 회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파친코가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 부문 후보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는 어제 제28회 시상식의 TV 부문 외국어 시리즈상 후보 작품으로 우영우와 파친코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크리틱스 초이스 TV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은 오징어 게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자 2년 연속입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5일 로스앤젤레스의 페어몬트 센츄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한국 축구 대표팀이 환하게 웃으며 귀국했습니다. 파울로 벤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한국 시각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날 입국장에는 환영 인파가 몰려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지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시간대가 좋지 않은데도 많은 팬과 국민의 사랑으로 좋은 성적을 맺었다며 벤투 감독, 또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단과 협회, 국민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공항에 나와서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다며 4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대표팀과 함께했는데 팬들의 응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벤투 감독은 신변을 정리하고 포르투갈로 돌아가 잠시 쉴 계획입니다. 태극 전사들은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간 뒤 내년 3월 20일 다시 소집돼 새 감독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주장 손흥민은 여러분 덕분에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팀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형법을 이슬람법에 가까운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하자
이 새 법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미혼 커플의 동거는 징역 6개월, 대통령을 모독하면 징역 3년, 이슬람과 힌두, 가톨릭 등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믿으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시위를 해도 안 되며 사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새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생활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 위협이 명백해지자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언론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시민들은 법률이 도덕을 제한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7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